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저는 이혜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코스피는 2,600선을 턱걸이하면서 마감했지만 코스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간밤에 미국도 S&P 500, 나스닥 6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최근에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은 정점에 다가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은 IT로 또 성장주로 중심축을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S&P 500과 나스닥이 계속해서 오를 때 초반에만 해도 베어마켓 랠리 중에서 조금씩 상승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관측도 우세했는데 이제는 정말 최장기간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의 훈풍 과연 변동성이 많은 금요일 우리 시장에도 좋게 작용을 하게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증시 8 이어지는 증시 9 시청하시면서 오늘도 성공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요. 실시간 방송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투자 인사이트도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함께 만나보실 수 있는 만큼 저희 유튜브 채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 8도 그리고 우리 증시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알아보는 미장원 들어가야죠. 오늘도 김PB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미국에서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 말이죠. 파월 의장을 이렇게 매파적으로 얘기하고 점도표상에서도 아직도 금리 인상 2번이나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믿지를 않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준의 긴축 경고에도 상방으로 계속해서 질주하고 있는 미국 증시인데요. S&P 500은 1%, 나스닥 1%, 다우지수 1% 이상 이렇게 3대 지수 1% 이상 동반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반도체와 테슬라 이렇게 뜨거웠던 종목들이 대부분 약보합세로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머지 종목들이 그간 이제 90% 이상이 거의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에는 이제 소형주도 꽤나 많이 올라온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든 종목이 다 오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패드워치상에서 다음 달 금리가 인상될 확률이 67%로 집계되어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점도표를 확인하게 되면 이제 금리를 또 추가 인상할 거다 이런 게 거의 암시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인데도 시장은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과열됐지만 단기 투자의 메리트가 또다시 크게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은 계속해서 줄여나가면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요. 낮아지는 주식 비중을 대신 이제 단기 투자로만 이렇게 해서 주식 시장에서 좀 접근해서 트레이딩을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 미국 시장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돈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 같은데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투자가들이 한쪽은 가치주 또 경기 관련주고 한쪽은 또 IT 성장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좀 성장주가 약간 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메타 플랫폼도 오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랐잖아요. 그리고 한쪽에서 보면 포드, GM 다 오르고 캐터필러까지 올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약간 티키타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가치주, 성장주 할 것 없이 너도 나도 강세인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 하루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성장주보다는 경기 민감주나 가치주 위주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인 것 같고요. 이제 원래 테슬라나 GM, 포드 세 개 다 동반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어제는 그간 이제 테슬라의 상승세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GM이나 포드 쪽 좀 더 강세를 보였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 가치주도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성장주 내에서도 어떤 종목이 그간 안 올랐으면 그 다음에 크게 오르고 엔비디아가 크게 오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쉬어가고 이런 이제 티키타카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이 계속적으로 강세장 분위기를 몰고 가면은 말이죠. 시장 서베이 같은 것도 이제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좋게 보는 이런 견해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최대치에 달했다는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미국 개인투자자협회 조사에 따르면 향후 6개월 동안 주식 전망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45% 정도로 치솟아서 시장의 하락세를 시작하기 직전이었던 2021년 11월 이후로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세장 최고점 수준하고 거의 지금 심리가 맞먹는다는 얘기죠. 참고로 현재 낙관률이 45%, 근데 과거의 평균이 37.5% 정도 수준이라는 걸 좀 생각해보면 굉장히 높은 수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 이 낙관론이 계속해서 증가할수록 중장기적인 주식시장의 리스크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낙관적으로 시장에 참여할 때가 보통 이제 단기든 중장기든 고점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거 좀 이제 조심해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계속 생각이 드는 요즘이고,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처럼 투자를 하려면 조금씩 주식을 처분해 나가는 게 좋을 거고요. 조지 소로스처럼 매매할 거면 오히려 공격적으로 활발하게 매매해야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저는 보입니다. 조금씩 이제 고점을 위로 밀어 올리면서 지금 약간의 희망적인 것도 있지만은 약간 좀 위험하다 이런 느낌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AMD 최근에 이렇게 주가 강세가 좋았고 엔비디아도 좋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제는 조금씩 밀렸습니다. 그런 걸 좀 반영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뭔가 주가가 요즘 이제 푹 쉴 때도 됐는데, 시장 심리가 너무 강한 상황이어서 잠깐 쉬고 다시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나 AMD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그간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는 약한 약세를 보이면서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어떤 하락의 트리거가 발생을 해가지고 큰 우려감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속 시장 심리가 꺾이지 않고 달리는 이상에는 지금까지 뜨거웠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뜨거워지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 상승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특히 러셀 2000의 중소형주들도 지금 나스닥 상승을 무섭게 매섭게 이제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뭔가 심리의 영향을 받아서 다 오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테슬라 어제 주가 약간 밀렸잖아요. 근데 GM 포드 주가는 이제 어제는 좋았어요. 아무래도 테슬라의 충전소를 공유한다 이런 뉴스가 계속적으로 기재해서 지금 발휘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이 이제 GM이나 포드 쪽에도 수혜로 가고 있고, 어찌 보면 이제 테슬라랑 GM, 포드 세 종목 다 모두 수혜를 보는 상황입니다. 근데 테슬라는 아무래도 그간 GM이나 포드에 비해서 추세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지표들로 봐도 과열 구간에 진입해서 좀 쉬어가는 상황이었어야 됐는데, 사실 지금도 굉장히 꽤나 강하게 잘 버텨주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0.3% 정도로 약보합세로 마감이 됐는데, 이제 GM 포드에 비해서 그간 테슬라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테슬라에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GM 포드 쪽으로 가는 약간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테슬라, GM 포드 사례 말고도 이제 엔비디아랑 마이크로소프트만 봐도 엔비디아 크게 오를 때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덜 올랐다가 이제 엔비디아나 반도체가 조금 덜 이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쪽으로 크게 이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이제 금리 방향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금리가 어디로 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 이제 성장주잖아요. 그리고 IT주니까 지금 주가가 그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미국 국채가 있지 않습니까? 미국 국채도 단기물이 있고 장기물이 있는데, 단기물하고 기업 이익 상관관계 이게 좀 어떻습니까? 네.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채 1년물 금리와 기업 이익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표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활용하실 수 있는 지표인데, 국채 1년물은 사실 미국 기준금리랑 거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표가 의미하는 거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1년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둬서 기업 이익도 악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채 1년물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뒤집어서 차트에 표시를 한 건데, 둘이 보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기업 이익도 악화한다. 근데 이 17개월 정도를 이제 이 지표를 앞당겨 놓은 이런 지표라서 결국은 기준금리가 인상되면은 기업 이익도 악화된다는 얘기인데, 금리가 높아지면 기업이 돈 빌리는 데 들어가는 이자 비용도 비싸지고 경기도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금리가 인상된다는 건 기업 이익이 악화된다는 거죠. 근데 기업의 이익이 악화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반대로 좀 다시 표현하면 기준금리가 인상하기 시작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어서 기업의 주가도 악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 15개월 정도가 지났고 금리가 지금 0.25%에서 5%대까지 진짜 정말 이제 20배 이상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정도 되면 기업 이익이 급속도로 악화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 하반기에는 정말 통계로 보나 뭘로 보나 정말 조심해야 되는 때라고 보고 정말 투자하고 싶으시다면 단기 정도로만 공략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가의 방향을 이제 결정짓는 것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죠. 하나는 기업의 이익이고 하나는 이제 금리 할인율이잖아요. 근데 지금 기업 이익은 계속적으로 안 좋고 할인율은 이제는 정점에 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저 가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 시장이 좀 앞당겨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조심을 하자. 계속 그런 쪽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고 있고요. 자, 코인베이스 어제도 많이 빠졌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코인베이스 쪽에서 계속 이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최근에 지금 비트코인이 거의 지금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이 미국 증시가 이제 뜨겁다 보니까 살짝 영향을 받아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반등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1.92% 24시간 동안 상승을 했고요. 이더리움은 0.8% 약상승을 했습니다. 도지코인과 솔라나는 각각 3%, 2% 상승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보합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하락은 그간 크게 나왔는데 상승은 미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형 거래소들의 기소 사건이 있었죠. 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계속 이제 기소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이 있었고 워낙 또 알트코인들이 크게 무너졌다 보니 나스닥이 크게 오르는데도 상승을 많이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무너지면서 그로 인한 악재가 발생하게 되고 그 악재가 다시 가격을 더 무너뜨리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암호화폐 시장은 뭔가 암호화폐 가격이 항상 떨어질 때마다 이제 암호화폐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시세가 크게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장에서 또다시 그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코인베이스 관련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미즈호 증권에서 이제 코인베이스를 시장 하회, 지금 이제 하향해서 평가를 했는데 미즈호 증권이 작년부터 코인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FTX 거래소 붕괴 사건이 터지면서 더더욱 코인 시장에 대해서 비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지나보면 사실 비관적으로 흘러왔습니다. 미즈호 증권 말대로. 그래서 암호화폐 가격이 하락하면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하락할 거고 성장주의 주가가 하락하면 코인베이스의 주가도 하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유튜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결국 10K 구간을 하방 돌파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유동성하고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현재 유동성이 미국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크게 긴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중장기적으로 좀 크게 매수해야 할 때는 실업률이 폭증하고 사람들의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라고 보고 있고 시기는 2024년 상반기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가 이제 보고서에서 내년 2분기쯤 반감기가 올 거다. 근데 이제 코인 시장의 반감기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보장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근데 반감기라는 게 사실 좀 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좀 전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실제로 글로벌 M2랑 되게 민감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아니라 유동성이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보통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비트코인이 조금 있다가 나중에 오르고 떨어질 때는 먼저 떨어지거나 같이 떨어지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유동성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가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 온다 이거죠. 근데 반감기 같은 경우는 공급이 감소하면서 희소성이 늘어나는 건데 정작 사람들이 이제 반감기에 대해서 수요는 생각을 못 합니다. 수요도 늘어나면서 공급이 줄어야 가격이 오르는 건데 반감기는 공급만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수요가 크게 줄어들 거기 때문에 반감기가 와도 상승이 크게 오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반감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게 있구나. 공급이 줄어드니까 뭔가 가치가 높아지는 이슈구나. 이 정도로만 바라봐 주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미국 시장, 코인 시장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뉴스 헤드라인 꼼꼼하게 분석해 봅니다. 오늘은 이분과 함께합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대표님과 함께 또 장 전에 체크해 보면 좋을 뉴스 꼼꼼하게 분석해 보고 파헤쳐 볼 텐데 어떤 내용 분석해 볼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카타르 12조 잭팟, 이달 윤곽, 조선 3사 수주 경쟁이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어쨌거나 조선 3사가 이제 정말 다시금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헤드라인에서 보이고 있는 조선 3사라고 한다면 삼성중공업도 있겠고 또 최근에 사명을 바꾼 한화오션도 있겠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이렇게 좀 3사가 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최근에 뭐 조선주들 점차 좋아진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선박 신규 수주 가격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다. 좋은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자, 오늘 이 뉴스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떤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카타르 관련된 건이 뭐 가장 뭐 헤드라인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카타르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많은 이제 신문 언론상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지난 2021년부터 이제 카타르 내에서 LNG에 대한 생산량을 이제 대폭 증가시키겠다라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카타르 보통 이렇게 이제 대형 LNG에 대한 이제 생산을 이제 확대를 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런 이제 LNG를 이제 채굴 한 이후에 이를 다시 해당 국가로 이제 보내려면 이제 선박이 필요로 하죠. 뭐 육지 같은 경우는 파이프라인을 쓰면 되지만 뭐 파이프라인 할 수 있는데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 LNG 프로젝트에는 채굴뿐만 아니라 선박 발주도 같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카타르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 5년 동안 130여 척의 이런 LNG선을 이제 발주하겠다라고 당시에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6월달에 그 중에서 절반 수준인 65척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 65척 중에서 국내 회사가 54척을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오션이 19척, 삼성중공업이 18척,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17척 이런 식으로 국내 업체들의 수주가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11척 정도는 이제 중국 업체가 이제 가져갔는데요. 그거는 이제 카타르 쪽에서 국내 이제 LNG에 대한 이제 LNG선에 대한 높은 기술력은 인정을 하지만 일단 가격이 좀 비싸다라는 것 때문에 가격을 좀 떨구겠다라는 그런 이제 바탕하에서 이제 중국 업체에 주문을 낼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그때 당시에도 많이 나왔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중국 업체에 들어가는 물량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이제 65척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65척이 남았었는데 그 65척을 전부 다 이번에 발주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40척 정도를 이제 발주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원래는 이제 65척을 발주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LNG 선들의 이제 선박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한 20% 가까이 오르다 보니까 카타르 측에서도 이제 이런 부담감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아마 발주를 좀 일단 조금 줄인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뭐 40척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 3사들과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달 말 중에 아마 그 가격 협상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9월 말까지 이런 이제 그 가격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카타르가 워낙 뭐 자본력이 풍부하고 그런 만큼 좀 후하게 쓸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돈은 아까운가 보군요. 지금 좀 수주 규모를 줄여서 2차 수주 40척을 받고 있는데 일단 우리 조선 3사의 경우에는 슬롯을 일단 38군데 확보를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차 발주도 대부분 우리 조선 3사가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임순재 대표님께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신규 선박을 만드는 이 신조선가 같은 경우가 2008년 12월 이후에 정말 거의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염두에 두면 아마도 실적이 정말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또 이어서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일단 뭐 LNG선을 뭐 한
40척 하면 그 금액이 100억 달러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카타르도 아무리 돈이 많다라고 해도 조금 이제 조절을 하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렇게 이제 발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조선사들의 이제 상당 실적은 상당히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작년에도 뭐 수주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수주된 금액이 뭐 전 세계 이제 발주 금액의 한 40%대를 이제 유지할 만큼 수주 금액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수주가 계속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이제 조선 3사들의 이제 수주 내용을 보면 지금 뭐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 3사가 이제 올해 연간 목표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157억 달러를 이제 수주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95억 달러. 그다음에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뭐 지금은 하나오션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네. 한 70억 달러 정도가 이제 연간 목표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1분기에 현재 수주가 된 게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뭐 올해 목표의 절반치 이상을 지금 수주를 한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한 26%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6월 달에 추가적인 수주를 했기 때문에 이 수주 금액은 좀 더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M&A 관련된 이슈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사에 비해서 조금 수주 이제 금액은 좀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뭐 하나로 이제 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아마 향후에 특히 하반기 이후에는 수주가 좀 더 지금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같이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카타르에서 이제 대규모 이렇게 이제 선박이 발주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올해 이제 조선 3사들의 연간 그런 목표 달성에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앞서서 화면으로 살펴보셨듯이 한국의 조선 3사는 특히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목표치로 잡아놓았던 부분의 절반 이상을 이미 수주에 성공하는 모습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앞으로 또 이 수치 점차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이야기까지 전해주셨습니다. 자, 더불어서 지금 뭐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15년 이상 노후 선박 비중도 37.7%에 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조선사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추가적으로 갖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뉴스는 어쨌거나 핵심은 카타르 2차 수주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요. 자, 오늘 이 헤드라인을 보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잡아본다면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조선업에 대한 슈퍼사이클 한번 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네. 보통 한 10년, 10여 년에서 한 15년 단위에 한 번씩 이제 사이클이 이제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이제 사이클 상에서 이번에 이제 초입 단계가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최근 들어 이제 각 기업 이렇게 이제 조선업 관련돼서 뭐 수주가 계속 이제 증가가 되면서 기업들의 이제 실적도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뭐 1분기 실적 자체는 뭐 조선 3사 중에서 2개사, 그러니까 한국조선해양과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22분기 만에 분기 흑자를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22분기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뭐 8년 가까운 만에 이제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도 작년 하반기 이후에 지금 흑자 전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계속 흑자 전환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러니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400억 단위 정도의 이제 적자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대신 이제 적자폭은 상당히 이제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같은 동기에 4,700억에 비해선 뭐 90%, 10분의 1 정도로 이제 적자폭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뭐 잘하면 2분기에는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이 있고요. 뭐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아마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나오는 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사들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시장 컨센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 매출은 큰 폭으로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국조선해양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적자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환차익이나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부대 제반 비용들의 이제 비용 절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조금 남아 있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조선 3사들의 이제 실적은 아마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회사가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그런 이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기업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도 투자하실 때 유념을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쌓여왔던 적자가 올 들어서는 이제 3사 모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푼 기대감, 그리고 실제로도 눈으로 보이고 있는 실적들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카타르 수주에 대한 이야기 드렸고, 거기다가 노후 선박 비중도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카타르 수주전이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그 밖에 지금 조선사들에게 기대할 만한 포인트들도 함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슈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카타르 관련된 부분이 이제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LNG 관련돼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나라들이 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사들이 늘겠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대형 프로젝트가 많다라는 건 향후에 LNG 선에 대한 발주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도서부터 LNG 수출의 세계 1위 국가로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 기존에 러시아의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받았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지금 파이프라인이 이제 끊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국가에서 이런 LNG를 수급을 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미국이나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여러 국가들과 이제 이런 LNG 수급에 관련된 그런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미국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향후 한 5년 정도 내기에 LNG 선을 한 200여 척 가까이 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올 만큼 향후 미국발 이제 LNG 선 발주에 대한 부분도 기대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 이제 모잠비크가 대표적으로 이제 LNG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잠비크발 이제 LNG 선에 대한 추가적인 발주도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LNG 선이 카타르로 해서 끝난다라기보다는 향후에 계속 LNG 선에 대한 발주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발주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노후 선박들이 좀 많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노후 선박이 증가한다라는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그 배를 운항할 때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MO, 그러니까 국제 해사 기구에서는 글로벌 탄소 이제 배출을 저감한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노후 선박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이제 정책을 실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IMO 2020이라는 그런 정책인데요. 지금 현재 그 선박에 대해서 탄소 배출량을 지난 2008년 기준으로 2050년도까지는 50% 정도 절감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각 이제 해운 회사 입장에서 보면 노후 선박들의 이제 저감 장치를 붙인다든가 아니면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만약 그 저감 장치를 붙인다라고 하게 되면 선박의 수명이 좀 더 짧아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는 이런 노후 선박에 대해서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이런 국제 해사 기구는 이제 IMO 2020을 이제 좀 더 강화하는 IMO 2050을 아마 올 3분기에 아마 도입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향후에 이런 탄소 배출량을 2050년도에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지금보다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조선 업체들은 이런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 특히 이제 친환경 추진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관련돼서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이제 발주된 친환경 선박 중에서 절반 정도를 국내 3사가 수주를 할 만큼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친환경 선박의 대표적인 발주가 되고 있는 걸 보면 LNG 추진선 또 LPG 추진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가 뭐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이런 LNG 추진선에도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뭐 또 하나가 이제 향후에 메탄올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수소나 암모니아를 이용하는 이런 차세대 이제 친환경 추진선이 계속 이제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국내 기업들이 관련된 분야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점도 향후에 이런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같이 안겨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카타르 2차 수주전에 대한 이야기로 문을 열었습니다만 지금 뭐 우리나라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규제를 하듯이 노후 선박들도 환경에 끼치는 피해가 좀 막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전환적인 움직임도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적인 흐름 자체가 친환경 선박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의 수혜도 기대가 되고 또 더불어서 이에 뛰어드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점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오늘 이 소식을 보면 당연히 조선사들이 이제 정말 좋겠구나, 실적도 좋게 나오겠구나라는 부분들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종목 챙겨본다면 어떤 종목들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조선이나 이제 조선 관련 기자재 관련주들을 챙겨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지금 앞에서까지 쭉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이제 조선업에 대한 이제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슈퍼 사이클이 있었던 게 이제 2000년대 중후반서부터 이제 2010년도까지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그때 당시 조선주가 뭐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뭐 그래서 뭐 10배 이상의 그런 이제 시세를 냈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조선업이 초호황을 보였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노후 선박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신흥국 시장,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의 해상 물동량이 증가한다라는 것 때문에 신규 선박에 대한 수주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이제 LNG 선에 대한 이제 신규 수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그때와 다 비슷하게 노후 선박, 특히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가 계속 증가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중반과 비슷한 그런 이제 현재 수주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단계 아직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이제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 관련된 업종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조선 관련된 업종 중에서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난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렇지만 뭐 인력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뭐 정부에서도 뭐 그러니까 외국인 이제 근로자들을 뭐 계속 이제 유입을 이제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계속 그 회사 입장에서도 보면 이런 이제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그만큼 이제 처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는 향후에 인력난 문제는 점차 해소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인력난 문제에 뭐 매몰돼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종목 단위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 3사는 전부 다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저점을 지나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주가 탄력적으로 보면 아마 삼성중공업이 가장 탄력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뭐 올해 영업이익 자체는 일단 뭐 상반기까지는 좀 영업 적자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하반기 이후서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전체적으로도 올 이제 연간 단위로 보면 실적의 뭐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된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카타르 관련된 이제 LNG선이 발주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난 1차분에서도 가장 많은 이제 발주 물량을 이제 수주한 회사가 이제 하나오션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협상할 때도 상대적으로 뭐 다른 회사보다 조금 더 많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가 이제 하나그룹으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하나그룹 뭐 기존에는 뭐 대주주가 없다라고 이제 됐다 보니까 일단 마케팅의 입장에서 보면 수주할 때 상대적으로 좀 보수적으로밖에 운영할 수가 없었는데요. 이제서부터 아마 좀 더 공격적으로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또 하나가 이제 하나그룹이 최근에 방산 사업을 그룹의 역점 사업으로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특히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이런 전함 관련된 그런 이제 노하우 때문에 이제 하나오션을 이제 하나그룹이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열사들과의 이제 이런 시너지를 통해서 방산 분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번 달 말에 국내 이제 전함인 이제 울산함 패치 3의 5번함, 6번함이 발주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뭐 일단 발주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현대중공업과 지금 뭐 경쟁을 하고 있지만 만약 수주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하나그룹이 이제 HSD 엔진을 올 초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하나오션과 그다음에 HSD 엔진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계열사 간의 이런 시너지를 좀 더 지금보다 키울 수도 있다라는 점도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조선 3사는 물론 다 눈여겨봐야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으나 새로운 사명으로 변경을 하면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좀 더 공격적인 손길을 뻗칠 준비를 하고 있는 하나오션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조선 기자재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쪽에서는 볼만한 종목 뭐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동성 하이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LNG, LPG 관련된 이제 초저온 보냉제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뭐 LNG선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영하 100도 이하의 뭐 이런 이제 차가운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저온을 유지하는 그런 보냉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보냉제 같은 경우는 이제 LNG선의 발주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LNG 운반선뿐만 아니라 LNG 추진선, LPG 추진선이 증가를 하면서 이런 이제 보냉제 수요가 좀 더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1분기 실적도 뭐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영업이익이 1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180%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2분기에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20% 증가한 한 1,28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20% 증가한 71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자체가 계속 개선이 된다라는 점을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최근 들어 외국인들이 한 2거래일 연속 한 4만 주 가까이 순매수했다라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엔진 관련된 부분, 선박 엔진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최근에 이제 하나그룹에 인수한 HSD 엔진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선박용 엔진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선박용 이제 저속 대형 엔진의 높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를 이제 차지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1위는 이제 현대중공업이고요. 그거 다음에 이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 거래처는 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하나오션, 그다음에 중국 업체가 주 거래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그 주력 엔진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친환경 엔진인 이중 연료를 사용하는 DF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 연료는 이제 디젤과 그다음에 LNG를 같이 이제 병용하는 그런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친환경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연근해에서는 LPG를 활용한 이제 운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원해로 나갈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디젤을 사용해서 이제 운행을 하는 그런 이제 엔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 회사 기구에서도 이런 이제 이중 연료 엔진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엔진으로 분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련된 수요가 지금보다는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말 현재 수주 잔고가 2조 4천억을 기록을 할 만큼 수주도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런 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매출 성장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지난 4월 19일 이후에 한 280만 주 이상 지금 순매수를 했고요. 연기금도 140만 주 이상 순매수했다는 것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 또 다른 전성기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모으고 있는 조선 관련 이야기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 통해서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로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침 8시 반 지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서울경제TV에서 8시 반쯤 되면 하는 거 있죠?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성 DS를 센티멘탈 주식으로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를 펀더멘탈 주식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해성 DS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PCB 관련 주 중에서 가장 센 게 뭐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수페타시스 MLB 관련주로 해가지고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2만 원을 계속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계속 못 뚫고 있죠. 가면 주지 않고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른 PCB들도 이제 주가가 따라가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대덕전자 최근에 주가 상승세가 여기도 무섭습니다. 자, 2인자로 등극을 하나요?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세가 세고 그다음에 해성 DS 저희가 얼마 정도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해성 DS 상당히 좋을 거다. 그래서 해성 DS도 다시 대덕전자를 따라잡는 이런 지금 주가 행보를 보이고 있고 어제 보니까 이제 심택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시 전문가들이 계속 프로그램보다 나와가서 하는 얘기들이 심택 하는데 저희는 조금 차별화해서 눈에 띄게 해성 DS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좀 보시죠. 2분기는 기본적으로 매출액 둔화 그리고 감익이 불가피하다. 근데 주가는 벌써 상반기는 지났고 하반기를 보고 달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왜 달리느냐? 이겁니다. 전장용 리드 프레임 시장의 고수익성이 지속된다. 이런 얘기예요. IT 시장이 좀 줄어들면 그리고 수요가 위축되면 내지는 전체적으로 공급 전망이 안 좋아지면은 가격이 빠지고 수익성도 빠지고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보면 수익성들이 다 악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회사는 아직도 공급자 우위인 시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우위에 있으니까 교섭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깎아달라고 해도 무슨 소리냐, 가격 깎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성이 높은 수준이 내려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위치에서 조금은 내려오겠죠. 그러나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급자 우위의 시장에서 이 회사는 고수익성을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신한투자증권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23년 상반기에 이익 별로 안 좋았고 감익이 지금 2분기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커지는 시장 그리고 수요가 커지는 이런 쪽을 좀 보자 이런 얘기죠. 자동차 반도체향 매출 비중이 계속적으로 이제 정상화되면서 확대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고객사도 신규 고객사가 붙으면서 좋아지는 모습들 그리고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안정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얘기한 거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전체 반도체 시장보다 더 빨리 더 급속하게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체 반도체 시장은 10% 정도로 앞으로 3년간 이렇게 좋아질 건데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그거보다 높은 13%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13%씩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좀 밀렸다가 계속적으로 PCB 쪽 좋아지면서 이 회사도 지금 아주 급하게 올랐습니다. 어제 8%가량 이렇게 올랐죠.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들, 기관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이 누적을 보시죠.
크게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다. 기관, 누적을 보시죠. 크게 팔았습니까? 오히려 계속 더 사고 있습니다. 누가 지금 물량을 뺏기고 있을까요? 다 개인분들이 뺏기고 있는 겁니다.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사는데 그 물량을 다 개인들이 주고 있는 겁니다. 주지 마세요. 이거 되게 싼 주식이고요. 괜찮습니다. 자, 밸류밴드 보시죠. 역사적 밴드로 봤을 때도 중앙 정도에 와 있습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절대 PER, PBR로 봤을 때도 아직도 여유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절대적인 밸류를 볼까요? PBR로 제가 가져왔는데 삼성전기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주식이고 뭐 그냥 바스켓에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정도의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계속 처져 있습니다. 1.4배 정도 이렇게 밑에 있는데 저희가 계속 언급드렸던 LG이노텍 1.5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해성DS도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1.6배 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그러면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느냐?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ROE 얘기 말씀드리죠.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 20%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1.6배에 와서 이게 비교로 했을 때는 조금 높아 보입니다만 이 회사는 PBR이 적정 수준은 2배를 넘어가야지 적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했을 때 계리율 24% 정도 남았습니다. 목표 주가 계리율로 최하단이 한 15% 정도까지 근접했던 때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앞으로 한 10%에서 15%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오늘은 분위기 좋은 주식으로 해성DS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펀더멘탈 주식이죠. 펀더멘탈 주식으로 오늘은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먼저 보시죠. 이쪽이 이제 IT 소재주인데요. 재료를 하는 데죠. 이녹스 첨단 소재 파란 걸로 돼 있습니다. 대주 전자재료는 뭐 주가가 PBR은 너무너무 높아가지고 그냥 차트로만 담아봤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 뭐 어제 좋았습니다. 동진 세미캠도 좋았고요. 솔로스나 덕산 레오노스는 반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아무래도 이제 OLED 관련주니까 이쪽에 LG 디스플레이가 좀 좋아진다. 가동률 막 돌아간다. 그러면 이녹스 첨단 소재 바라보는 거죠. 키움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2분기부터 벌써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 회사 실적 서프라이즈 어디가 주도합니까? 이노레드 사업부가 주도할 거다. 여기가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데잖아요. 여기가 가동률이 좋아지면 이쪽에서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가동률이 왜 좋아질까요? 삼성전자로 하반기부터 공급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뭐 20만 대, 30만 대 이 정도 이제 만들던 거가 앞으로 150만 대에서 200만 대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전망들이 막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바빠질 수밖에 없고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녹스 첨단 소재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자, NH투자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디스플레이 업황이 개선되면서 OLED를 적용하는 기기들이 디바이스들이 계속적으로 많아질 거다. 그러면 일거리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비즈니스가 많아집니다. 그런 큰 그림을 좀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주가 차트 보시면 최근에 4월 18일 날 고점 치고 내려왔습니다만 최근에 이 이동평균선에서 크게 밑으로 처지지 않고 있다. 지지를 받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이 매수를 지금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매수를 하는 게 눈에 띄게 보고 있고요. 기관이 미리 2월 달에 좀 선침해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만 크게 팔지 않고 현재 지키고 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도하는 이거를 계속 주시해서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역사적 밸류밴드로 봐서도 그렇게 높지 않죠? 하단에서 조금 올라왔습니다만 중앙에서 조금 하단에 있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비싸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PBR로 봤을 때도 뭐 대주전제를 예외를 하고 이제 빼자고요. 다른 걸로 볼 때도 통진, 덕산, 솔루스 여기보다 쌉니다. 2.0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괜찮은 주식인 것 같다. 펀더멘탈 주식으로 손색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추이 한번 볼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 주가 계리율도 현재 30%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해성DS, 펀더멘탈로 이녹스 첨단 소재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센티멘탈, 펀더멘탈 종목은 각각 해성 DS, 이녹스 첨단 소재 2개 종목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두 종목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잠시 후 증시 구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